2023년 11월 7일 화요일 오후 7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되는 그날이 언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날까지 이제 일어난 일을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11월 4일이 토요일이고 11월 5일이 일요일이고 이렇죠. 어제가 월요일 6일이 어제 월요일이고, 그런데 4일인지 5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보면은 유튜브 그 보면은 그 나오는데 그 검색할 시간이 좀 검색을 못해서 미안합니다만은 허경영 그 신인님께서 11월 4일 토요 강의가 있었고 11월 5일 그 일요 또 강의가 있었는데 두 번 있었는데 그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좀 죄송한데. 근데 하여튼 그 이틀간 그 강의를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지금 그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 그 지금 현재 있는 하늘궁 거기가 제1 하늘궁이고, 그 마장 호수 있는 부근이 이제 제2 하늘궁, 그리고 이제 기산 호수 있는 데가 제3 하늘궁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완공이 다 될 때 언제일지는 모르죠. 완공이 다 된다. 그때는 이제 그 뭐 우리나라 국회의원 뭐 거의 대부분이 다 참석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이제 기독교, 또 이제 천주교, 또 이제 불교에 관련되는 이제 이렇게 책임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참석을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완공이 될 때는 이제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궁 지금 현재 제1 하늘궁에는 저 백궁소원석 앞에 뭐 가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은 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 한 분은 다 갔다 오신 분일 겁니다. 그런데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백궁소원석 앞에 있는 그 하늘궁 그 터는 다 닦아놨단 말입니다. 닦아놨는데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뭐 기초공사를 한다든지 지금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 이제 그 설이 있죠. 그건 뭐냐 하면은 대통령이 이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나신 이후에 착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한테 이제 들은 내용으로는 신의님께서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상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은 거의
매일 그 하늘궁을 방문하시는 우리 지지자분들이 있잖아요. 또는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많이 듣고 이 축복 또는 명패하기 위해서 또는 대천사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매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그 축복이나 명패나 대천사를 하기 전에 또 상담하시기 전에 잠깐 이렇게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보도가 거의 안 돼요. 어쩌다 보면은 동영상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거기 보도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신인님께서 이제 매일 그 상담하러 오시는 분 또는 축복이나 명패를 하러 오시는 분을 상대로 해서 그것을 하기 이전에 한 간단하게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말씀하시는 것이 유실되니까 그것이 기록하는 것이었고 촬영되지도 않고 기록되지도 않고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내가 아쉬워요. 그게 좀 아쉬워. 지금도 아쉽게 생각해요. 어차피 그 신인님의 말씀은 다 이렇게 기록이 돼 가지고 후세에 이제 남겨야 되는데 지금 토요 강의, 일요 강의는 그대로 이제 그 보관이 되는데 에 비해 가지고 그 매일 방문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간단하게 이제 5분이나 10분 정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 말씀이 기록이 안 되고 또 영상 기록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내가 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해요. 물론 뭐 거기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공개돼서는 안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게 아쉽습니다. 아마 나는 그 자리에서는 현재 듣지는 못했는데 어떤 분이 들었다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있지만은 그런 데서 내가 직접 들은 것은 우리가 4.15 총선 끝나고 2020년 4.15 총선 끝나고 그때 12월 달에 2020년 12월 달이죠. 그때 내가 방문을 했었을 때에 참 이 이야기는 내가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뭐냐 하면은, 하늘궁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무슨, 그 경비가 상당히 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건립한다. 이런 말을 내가 얼핏 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제 주변에 말이에요. 제가 뭐 허경영 신인님의 말씀을 지금 한마디 해가지고 뭐 국내외 언론이 그것을 막 집중적으로 보도를 한다든지 지금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묵어준다 이 말이지. 안 그래요? 그렇듯이 또 우리 같은 사람들도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 또는 이제 불로위에 대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못 받고 있잖아요. 가까운 지인들한테도 뭐 친인척들 관계 또는 좀 창피스럽지만은 뭐
자기 뭐 아들, 딸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금 긴가민가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뭐 우리 뭐 또 일가 친척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뭐 처갓집에도 있고 뭐 일가 친척들이 다 주변에 다 있지 않습니까? 내만 하더라도. 근데 그 이야기를 내가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말을 하다 보면은 충돌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요. 너무 의식차가 나니까. 너무 의식차가 너무 심하다 보면은 내가 설명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틀리면은 이게 이제 마찰이 나도 아주 크게 난다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피해버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따나 내가 그러거든요. 내가 그 모든 우리 일가 친척들하고 지인들하고 다 축복해주고 명패해주고 싶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축복해줄 거를 해봐야 우리 가족하고 우리 이제 사돈네 일가들 그러니까 한 내가 축복해준 거는 내를 포함해가지고 한 10명이 되나? 그 명패도 뭐 한 10명, 뭐 한 12명 정도 되나? 뭐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일가 친척 이렇게 다 하면은 뭐 몇십 명, 100명도 되잖아요. 100명도. 그럼 나머지는 못 됐다고. 그래요. 우리 처갓집에는 아무도 못 해줬지. 우리 측에.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제 좀 있으면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이렇게 1억씩 받으면은 축복하고 명패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또 근데 그러면은 이제 내 말이 그러면은 대체로 다 그렇게 합니다. 공돈이 1억, 2억 생기는데 18세 이상이 4사람 같은 데는 4억이잖아요. 2사람 같은 데는 2억이고 하니까 뭐 축복 명패 해봐야 뭐 얼마 안 되잖아. 한 1, 2천만 원, 2, 3천만 원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축복 명패하고 뭐 건축 헌금도 좀 해라. 그러면은 가족이 2사람 있다 이러면 2억이잖아요. 18세 이상. 그러면은 거기서 1억 7천만 원은 본인이 쓰고 3천만 원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우리 고모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당장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그런 거는 이제 신뢰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약속하신 분들이 많지. 내 주변에 많아요. 야 그렇게만 되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쉽게 말해 그렇게라고 한다면은 그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을 뭐 부부 합계 2억이니까 그거 받으면은 내가 한 2, 3천만 원은 내가 김성기잖아. 성기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한 몇십 명 됩니다. 그런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제 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제1번째로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8세 이상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은 내 말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아마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내를 신뢰해서 아마 하실 분이 많아요. 우리 가까운 일가 친척들, 지인들. 그렇게 되면은 하는군 건립이 빨리 안 되겠어요. 그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받으면은 뭐 대천사 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그래서 빨리 안 되겠나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래요. 자, 오늘
오늘 뭐야? 오늘은 저게 11월 7일인데 오늘 뭐 오후지 아마 오후에 그 저 윤석열 현직 대통령이 18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뭐 대구 달성에 가서 만났는가 봐요. 그 얼마 전에 11.6 때 그 현충원에서 만나고 뭐 불과 한 보름도 안 됐는데 또 만나고 좀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전에 그 변희재님께서 평론을 조금 전에 하셨어요. 하시고 지금 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이야기를 하다시피 오늘 9시요. 지금 7시 24분인데 이거 뭐 업로드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9시에 이제 그 더 탐사라고 있습니다. 그 강진구 기자가 이제 그걸 하는데 원래 열린 공감 TV에서 있다가 좀 분리해서 나왔어요. 더 탐사. 더 탐사 하면은 더 탐사다 또 강진구 기자다 이렇게 하면은 알아차리는 사람은 좀 이렇게 그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정치 흐름에 조금 이렇게 좀 관심이 있고 좀 밝으신 분이고 더 탐사가 뭔지 강진구 기자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은 좀 이렇게 어두운 사람이도 이렇게 어두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더 탐사 이런 걸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더 탐사 오늘 업로드를 해가지고 못 보셨다 이러면은 이제 그 찾으면 바로 나오니까 더 탐사 치면 나옵니다. 더 탐사에 오늘 9시에 변희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테브리스에 대한 그 진실을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그런 걸 한번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완전 새로운 세상이 된다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 새로운 세상이 된다는 거. 즉, 이제 선천의 시대가 끝나고 후천의 시대가 열리고 주역의 시대가 가고 정력의 시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미 75년 전에 1949년 11월 13일 날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 화룡점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용을 다 그렸는데 용의 눈동자를 찍는 일, 그것이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당선이다 이 말이에요. 당선이고 이제 그 때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뭐 얼마 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뭐 집행유예 받은 게 하나 있지만은 뭐 그거하고는 전혀 나는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내 이야기를 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트럼프도 지금 현재 재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또 기소도 좀 되고 그러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미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가 딱 1년 남았거든요. 1년 남았는데 바이든은 뭐 지금 형편없습니다. 지금 미국 여론이 나이도 많고 또 경합 지역에 펜실바니아, 조지아, 뭐 애리조나주 뭐 그 경합주에도 지금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앞섭니다. 앞서고 같은 공화당에서도 이제 펜스는 이제 이렇게 후보직에서 사퇴해버렸고 지금 누가 보더라도 내년 대통령은 트럼프가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소를 계속 당하죠. 당할수록 인기는 더 올라가고 지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집행유예 건이 이제 확정이 된 게 아니고 1심이단 말이에요. 아마 항소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하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럼 항소 같으면 고등법원이 또 있고 고등법원에서는 조금 이렇게 세밀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양심 있는 판사 같으면은 정말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이 책을 이렇게 정독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고
또 정인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 세밀하게 살펴야 된다고. 이런 판사가 나와야 되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2심에서는 뭐 무죄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내가 이 이야기는 몇 번 했습니다만은, 일반 사람들은, 평범한 우리 일반 사람들은요, 진짜 뭐 한평생 이래 살면서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는다든지, 또 검찰청에 가서 이렇게 뭐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는다든지, 또는 이렇게 뭐 판사 앞에서 이렇게 형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극히 드뭅니다. 일반인들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뭐 범죄꾼들이야 보면은, 범죄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뭐 자기 집이니까, 교도소가 자기 집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년, 20년 살았는데 사회생활을 한 뭐 5년, 6년 하고 15년, 10년 이상을 깜빵에서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범죄꾼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예외잖아요. 뭐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것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어쩌다가 과실로 이제 어떤 무슨 일을 잘못했다든지 뭐 그런 거에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경찰서나 검찰청에 한번 갈 일은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한 80%는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내 주위를 봐도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일가 친척들 이래 보면은, 우리 처갓집이고 뭐 우리 우리 집안에 이래 보더라도 뭐 검찰청 불려갔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고. 그런데 이제 변희재님 같은 그런 경우는 많은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고발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이번에 한 민사도 걸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판사의 세계, 검사의 세계를 안다고. 그래서 그분의 주론이 그렇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판사들 또 한 몇십 명은 바로 사형을 시켜버려야 되고, 검사들 한 100명 정도는 추린해가지고 사형시켜버려야 대한민국이 정화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그것을 자기가 당했으면 그런 말을 하겠느냐고요. 그렇듯이 정인들의 그 어떤 그 말이라든지 그런 것을 깡그리 판사들 보면 무시하는 판사들도 있어요. 아야 보지를 안 해요. 그거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정인들이 그 힘들게 정인을 하면은, 정언을 하면은 그것을 정성껏 봐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고. 그래서 딴 사람이 뭐 어떻게 한다 하지만은, 자기가 판사가 양심껏 말이지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 지금 변희재님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평론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죠. 이분의 견해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태블릿에 대한 이 진실이 이제 곧 터질 것 같아요. 아마 터집니다. 터질 것 같아요. 아니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요. 이준석이 지금 이제 뭐 신당을 차려가지고 나가려고 할 것 같은데, 뭐 그러진 안 하고, 자기가 이제 몸값을 이빠이로 올려가지고, 한 12월 말까지 올려가지고, 이제 결국 가서는 뭐 대구에서 공천 하나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을 한번 하지 않느냐. 그 양도구역이라 해가지고 양의 머리를 놓고 고기는 개고기인데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다 말이지. 겉으로 보면 양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개고기를 자기가 팔았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지금 더 탐사를 보시는 그런 그 우리 국내 구독자가 많습니다. 그 강정구 기자의 지금 이제 오늘 그 태블릿에 대한 진실 9시에 하는 걸 아마 많은 구독자들이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고 전 일본에서도 이제 언론에서도 이걸 밝혀내고 또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기타 이제 영국이나 또 프랑스, 러시아에서도 이것을 또 터뜨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격변의 격변의 한 중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와 있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상황이 말이에요. 미국에 그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바이든이 뭐 진짜 바이든은 벌써 죽었다는 말도 있고 대역을 쓰는 사람이 이제 바이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콜론을 쓰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몇 사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AI가 아닌가 이렇게 로봇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어느 게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만간에 이제 참 진짜 그 앱스타인 이라고 전에 있어요. 앱스타인 섬에 이제 가가지고 그 클린턴 대통령 같은 그런 경우는 26번이나 갔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린 소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난잡하게 놀았다 이 말이야. 성관계를 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앱스타인은 이제 이렇게 거기서 자살을 했다. 뭐 까먹고 있다가 자살을 했다. 이제 이기고 힐러리가 이제 얼마 전에 클린턴 부인이죠. 힐러리가 이제 대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어떤 대학생이 이제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 남편 클린턴이 대통령 시절인가 뭐 대통령 그만두고 나왔을 땐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앱스타인 섬에 26번이나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힐러리 그 경호원들이 그 사람을 탁 데리고 이제 어디론가 데리고 가버렸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을 못 놓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알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앱스타인 섬에 이제 가서 이제 좀 난잡하게 놀았다는 거예요. 거기는 빌 게이츠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클린턴 대통령 그리고 뭐 영국의 영국의 그 왕자들도 거기에 갔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갔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게 소아성애자들이 이제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왔지만은 실종된 어린애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아드레노크롬을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착체가 먹었다는 그런 것이 밝혀지지 않을 언젠가는 터진다고 그게. 그리고 2020년 그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 이거는 뭐 바이든이 8,100만 표를 받았는데 그거 완전히 그거는 가짜잖아. 오바마가 받은 게 6,900만 표인데. 예? 그거는 정말 그 부정선거거든. 한만 봐도 그거는 뭐 부정선거가 틀림없는데 거기에 이제 밝혀져야 된다고. 그래서 한쪽 구퉁에 이렇게 보면은
가짜 바이든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그리고 미 군부에서 이제 딥스테이트의 이제 그런 좀 이런 세력들을 많이 체포 구금해가지고 관타나모 같은데, 괌 같은데 이렇게 구금해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은 내가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이렇게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이제 내년 2024년 11월 달 대통령 선거 이전에 터질지, 안 그러면은 그것이 밝혀지지 않고 2024년 11월 달 미국 대선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은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 그 총선 22대 국회의원 총선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것은 내가 거의 가능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변희재님께서 지난 7년 동안에 민사를 수십 건을 걸었다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마 조만간에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것은 그 중심에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계시죠. 저 1980년 그 5.18 사태가 일어났었죠. 5.18 광주 사태라 그러나, 5.18 5월 18일 날 그때에 이제 그 신군부에서 김대중 총재도 이제 그 당시는 중앙정보부 데려갔고, 김영삼 총재는 아예 정치를 못하도록 해버렸고, 이제 입을 막아버렸죠. 아마 김영삼 대통령도 이제 혼외자가 아마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혼외자가 있었고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도 거기 딸이 있었지. 딸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 딸이 이희호 여사한테 몇 번 찾아왔는가 봐요. 찾아와가지고 그 비서들이 이제 알아서 좀 하기도 하고, 다음부터는 하여튼 간에 그런 거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도 딸이, 혼외자 딸이 있고 그래요.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이제 그게 그 보안사 요원들이 이렇게 들이밀고 이렇게 하니까 입을 막은 거겠지. 5.18 때. 그런데 그때 이제 김홍일이라고 그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 이제 그 중앙정보부 끌려가가지고 죽도록 맞았다 그러더라고. 죽도록. 뭐 이유가 없어. 무조건 두드려 팼다 그러더라고. 들어가면은 막 이유가 없어. 무조건 두드려 패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내를 죽여라.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으려고 정말 이렇게 막 벽에다가 머리도 박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 후유증이 크다고. 후유증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이 와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죠. 김홍일 씨가. 죽도록 맞을 때 그 사람들이, 그 고문하는 사람들이, 죽도록 팬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다고. 죽이면은 안 되지. 죽으면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이 빨갱이 새끼는 이렇게 고통을 끊게 해주니까 그 적선이잖아. 그러니까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그거는 뭐 박지원 원장이 이야기한 거니까 뭐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번에 그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갈 사람들 그 언론계, 법조계, 기타 뭐 각계각층에 있는 이 한 3,000명들 우리나라 예산을 함부로 빼돌린 사람들 관피아도 있어요. 관피아. 언론개혁, 재벌개혁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예산을 주물리 가지고 이렇게 뒤로 빼돌리는 그런 엄청난 또 그런 세력도 있다는 그런 말을 내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관피아가 엄청 무슨 관피아는 너무 커가지고 손도 못 댄다 그러더라고. 검찰 언론은 좀 그래도 일반 사람들은 알지만은 관피아는 전혀 손도 못 댄다 하더라고. 이런 사람들은 적결 사형에 시켜버리면은 그 적선을 해주는 거야. 그렇게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셀이 몽둥이로 뭐 사람을 두드려 팰 수는 없는 거고, 몽둥이로 두드려 맞는 것보다 수천 억만 배 더 강한 고통을 줘야 된다고. 그게 뭐냐? 그게 자기 양심을 맑히는 일이라고. 양심을 맑혀주는 그런 일. 그게 수천 억만 배 더 고문 당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인간이 되게 해준다고. 그것이 지도자 정신교육대라고. 내가 생각하니까 그래. 맑은 양심을 가지게 해줌으로써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는데, 그게 되게 하는 그 과정이 새카만, 연탄보다 더 새카만 양심이 말이야, 눈처럼 화이트처럼 이렇게 바뀌게 해주는 곳이 지도자 정신교육대인데, 그때에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그 고통이 또 인간이 되는 길이라고. 하여튼 그런 것이 아마 오리라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했었을 때도 헌법을 국회의원들고 국회 정지를 시켜버렸다고. 전두환 때도 마찬가지고 5.18 때 그 국회의원들 국회 등장 못했어요.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그랬다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불로이와 원자탄이 터질지, 안 그러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터질지, 하여튼 뭔가 터진다고. 터져가지고 온 국민들의 마음속에 허경영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지금 그 상황이 EBS를 통해서 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그 만행, 딥스테이트 세력이 거진 다 잡혔다 그런단 말이야. 지금 마왕찌가 잡혔다 그런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세상은 어마무시하게 좋은 세상이 되는 거단 말이야. 그 중심에는 허경영 신인님이 와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지금 와 있으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많은 사람이단 말이에요. 세제복이라 그러잖아. 하늘 허경영 신인님의 따른다는 것을 표시가 뭐냐? 본자 섭리회에 등록하고 국가혁명당 당원으로 등록하는 거. 등록이 두 개예요. 그거고 축복을 받고 명패를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정명이 된 거라고.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고, 그런 분들은 또 불로유를 마시는 분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만나기 어려운 분을 만났다. 이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마 허경영 신님의 시대가 반드시 열립니다. 열리는데 그것은 불로유가 이제 폭발적으로 전 세계 유명한 기관을 통해서 밝혀지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이렇게 처리가 됐다든지,
또는 EBS 미국의 그 상황 말이야.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그 인류에 대한 제약상이 이제 이렇게 밝혀진다든지 아마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고 이제 이 변희재님의 이제 견해에 따르면은 나는 상당히 존중하는데 이 윤석열 이 정부는 그렇게 길게 갈 수가 없고 하야 탄핵되기 전에 뭐 변희재님의 이제 견해가 의하면은 뭐 일본으로 도주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그것이 사실화가 된다면은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 경선하는 과정에서 아마 놀라운 일이 이제 우리가 경험할 것 같아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 같습니다. 참.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